드림스탁 나온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무난하게 소화가 된 것 같은데 미국 증시 흘려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 의외로 미국 나스닥 선물은 무난한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CPI들의 수치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일단은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이제 3.2%에서 3.2%, 이제 컨센은 3.2%였습니다. 이제 그게 예상치보다 컨센이 좀 상회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어 CPI도 3.7% 이제 컨센이었는데, 물론 이제 전월 대비해서 조금 3.8%좀 상승하는 효과는 나왔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유가를 보더라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시장에서는 조금은 우려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뭐 특히나 주거비나 음식료 쪽에 오히려 인플레이가 빠지게 되면서 시장에는 뭐 디스인플레이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잠깐 이제 나사 선물이 빠졌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신용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한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6% 정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결국에 뭐 이번 FOMC에서도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볼 거 없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동결 예상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5월도 마찬가지 않겠냐. 이런 흐름으로 좀 가는 이제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CPI는 사실 크게 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오히려 CPI보다는 다음 주에 19일이죠. BOJ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부터 한 10월 달부터 이제 우에다 가주오 일본은행 이제 총재께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우리 마이너스 금리 뭐 철폐하고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얘기는 꾸준히 해왔었지만은 계속 동결했다가 아마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본 CPI도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PPI를 발표를 했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CPI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를 하고 이제는 YCC 철폐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흐름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그 미국에 있는 신용물 국채 금리나 대부분 미국의 국채 금리의 대다수가 일본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일본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엔화 강세를 조금 바뀌는 흐름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이제 환율의 변동성, 외환 자금의 이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시장이 뭐 우려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OJ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등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AI주들의 움직임 또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항상 엔비디아는 예전 2분기, 3분기, 이번 4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다들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뭐 세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항상 컨센보다 높은 실적을 계속 유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뭐 이번엔 잠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물론 이제 아무리 AMD나 뭐 여러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워낙 이제 엔비디아가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를 거의 대다수를 좀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쪽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HBM3나 이미 물량들을 다 확보해 놓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추세는 조금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장에 이게 AI 반도체에 쓰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향후에 자율주행과 이런 여러 산업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여지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국내 이번 뭐 여러 산업군별 콩쿠르를 하나둘씩 들어보더라도 결국에는 AI 산업을 하나둘씩 접목해나가는 모습들이 여러 산업에 좀 걸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큰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이 좀 바뀐다고 가늠을 했을 때 이제 초기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1,000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엔비디아가 주춤했던 게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CPI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CPI가 발표되고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심리 때문인지 오늘 엔비디아 프리마켓에서도 2% 상승했고요. 지금 본장이 오픈했는데도 잘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끝까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마감 소식도 전해주셔야겠는데요.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네, 사실 저는 오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힌트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보통 오늘 CPI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특히 오후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는 흐름이 좀 경계감을 태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강한 강한 상승세 흐름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상방으로 열려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여러 섹터군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라고도 네. 불리잖아요. 꿈, 그러니까 2027년 뭔가 너무 기대감을 이제부터 너무 앞당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중국 BYD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가격 측면에서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겨버리면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타격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너무 빨리부터 앞당겨 온 건 아닐까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날 이제 기미가 보이니까 다시 그 양극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많은 시각이 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 작년의 흐름과 올해 뭐 하반기나 2차 전지의 반등의 흐름은 좀 조금은 색깔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도 많은 힌트를 좀 보여왔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작년에 양극재가 많이 갔던 거는 우리가 2028년 아니면 2030년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 물량들이 뭐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많은 물량을 오니까 그걸 가격을 대비해서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왔었는데 이미 밸류에이션은 어긋났습니다. 이미 삐뚤어졌고 그만큼 이게 성장 속도 자체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뭐 엔캔과 같은 뭐 전액이나 뭐 FEOC와 관련된 이런 보조금 관련 이슈들은 물론 시장에서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제 굉장히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샤오퐁이나 아니면 지리자동차 그리고 BYD 같은 회사들이 하나둘씩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자동차가 시트를 다 눕혀가지고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충전할 동안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도 있는 거고 샤오퐁 같은 경우도 그 BYD 같은 경우도 실제 DJI가 드론 업체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 지붕칸 위에 드론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그 상공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와 같은 아니면 인덕션 조리기나 조리기와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결국에는 그런 전기차들이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움직이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충전 속도도 좀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런 흐름들이 이래 향후에는 결국 이런 쪽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보다는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좀 지켜봐야 그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2차 랠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전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방 아까 앵커님께도 얘기하셨다시피 네. BYD가 지금 한 58개국에 지금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BYD가 진출하고 나서 현대차가 4%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기아가 마이너스 2% 성장을 했고 기아가 만 14%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듭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니까 배터리 가격을 걔네들은 굉장히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1,2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 쟤네들 다 못 만들자. 그건 내연기관이지 전기차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충분히 시장의 판도가 전 뒤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한 3분기쯤에 BYD가 들어올 거고 추후에는 샤오미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 전지 들어가도 좋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꼭 봐야 됩니다. 네. 그때 어떤 시점이 있었냐면은 모든 반도체 가격이 다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됐냐? 엘피다가 파산을 했고 결국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거의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되면서 그 당시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죠. 그러더니 BYD도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안 좋아도 상관없다. 너네 다 들어온 애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경쟁 업체들을 다 없애게 되면서 결국에 승자 독식에 대한 흐름이 지금 테슬라나 결국에는 BYD 이 두 업체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거의 죽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계속 적자가 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막 이 시장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지금 100위안까지 돌파를 3개월 만에 회복했다는 것 자체도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아닙니다. 반도체도 우리가 작년에 6개월 선행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회복이 되거나 내년에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서서히 2차 전지 쪽도 여기서 회복되는 흐름이 조금 6개월 아니면 10개월 정도 당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여러 가지 전액 등등 분야가 나뉘는데 어디를 보면 좋고 그 안에서 특정 지으면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양극재, 음극재보다는 물론 지금은 오히려 전고체 쪽으로 인해서 물론 삼성 SDI가 27년 양산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 크게 움직였던 게 레이크 머티리얼스입니다. 네. 이 회사 자회사가 지금 이제 황화 리튬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회사를 왜 그냥 봐야 되냐면은 지금 2024, 2027년이면 3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정도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납품한 리튬 업체들이는 결국에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계속 꾸준히 우리 작년에 겪어봤던 것처럼 양극재 관련 회사들처럼 이렇게 증설 모멘텀이 계속 저는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이제는 고객사를 확보를 하거나 이거는 증설을 했던 이 재고를 얼마만큼 줄이냐가 향후에 그 밸류를 측정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나 오히려 이런 관련 전고체 업황 자체가 오히려 더 조만간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던 삼성 SDI는 달리는 말은 그냥 내버리면 될까요? 네, 네, 물론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오늘도 한 11% 가까이 올랐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던 측면이었고 실제로 제가 차트를 안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삼성 SDI가 2020년에 주가 오르기 전 가격까지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충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SK온 대표도 올해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국 색깔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삼성 SDI가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는 시점을 우리 가지고 그 신차에 대한 플랫폼도 좀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는 오히려 삼성 SDI 기점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가져오셨습니까? 뭐 한노화성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 스페셜 케미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은 저는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안전한 걸 택한다. 그러면 저는 삼성 SDI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 알아봤고요. 이번에 바닥을 기어갔던 엔터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헐벌 다시 한번 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참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나왔었고 최근에 기간의 흐름도 특히 엔더주는 특히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는 어느 정도 1분기 이게 4분기 실적이 뚜껑을 열었더니 좋네. 그런 대신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음반 활동을 하고는 아티스트들이 데뷔 일정이 다 나옵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3월은 이제 중반까지 이미 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실적이 컨센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2분기 때부터 컴백을 앞두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음반 활동에 대한 뭐 1분기 활동할 애들은 활동이 끝나면은 그 콘서트
콘서트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엔터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아나운서도 AI로 뽑기도 하는데 네. 아이돌 시장에서도 AI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플레이브가 화제였는데 르세라핌 비비 제치고 음악 중심에서 1위를 지켰잖아요. 네.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사실 예전에 아담이랑 조금 색깔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 같은 경우는 실제 노래만 불렀지만은 이 플레이브 같은 그룹 활동하는 친구들은 춤까지 추고 실제로 이런 예능이나 여기서 움직임이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춤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미 물론 1년 전에 이미 나왔던 그룹이긴 하지만은 제가 작년 콘서트 했던 이제 그거를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실제로 사람이 물론 뒤에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객들이 와가서 콘서트를 보고 있는 흐름이 정말 시대에 대한 변화, 어떻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레이브 회사가 블레스트라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IT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터의 큰 변화, 지각 변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메타버스와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자이언트 스텝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가상 관련 배우나 한유와 같은 인물들을 하나둘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나 이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런 프로들을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엔터사들도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본격적인 아이돌들의 활동이 시작될 텐데 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요? 실제로 2분기 데뷔하는 그룹이 사실 이제는 멀티 레이블이 얼마만큼 제일 잘하는 그룹이 제일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든 뉴진스가 2분기에 데뷔를 컴백을 하죠. 그리고 TXT, 세븐틴 물론 이 3개월 사이에 많은 그 가수들이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신인 여성 그룹도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는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뭐 지금 20만 원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2분기 그럼 3분기가 뭐가 되냐? BTS 군대 같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복귀하는 군대에서 제대하는 시점이 3분기, 4분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하이브가 강한 탄력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이브가 좀 탑픽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JYP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원에서의 초동 판매량 이슈는 좀 저희가 감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3, 4분기 얘기가 많이 나왔던 JYP의 에미스인가요? 있지 네. 같은 경우도 물론 초반에 조금 많은 부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스트레이키즈도 뭐 재계약 관련 루머도 나오곤 있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회사 입장에서도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있다는 측면이고 최근에 엔터주의 좀 부진들이 뭐 중국 공구에 대한 판매 부진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는 글로벌 팬덤에 대한 흐름은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YP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제로 글로벌 현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있는 그룹을 통해서 데뷔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추후에도 새로운 그룹이 나오고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이브나 JYP 같은 그룹들은 이제 국내 K-팝이라는 흐름보다는 이제 예전에 방시혁 의장과 박진영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K-팝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글로벌 엔터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흐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주의 탑픽주는 하이브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제발 이제 엔터주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2분기부터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게임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게임주 어떻게 또 게임주 최근에 많이 하셨잖아요. 게임. 게임을 많이 했지 게임주. 게임주도 많이 가져오시죠. 좀 많이 실망도 많이 했었고 그쵸. 작년에도 좀 제가 탐방을 많이 갔던 회사들이 사실 게임 업체였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도 이제는 조금 많이 시들시들하죠. 사실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외의 강한 상승 흐름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P2E 시장에 진출한 나이트 크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수도 지금 몇십만 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호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미르 관련해서 P2E 사업에 2년 전에 그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을 관련했을 때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 2,500원까지 떨어졌던 이미스가 지금 4,500원 가까이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 나이트 크루가 글로벌 P2E 시장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3월이죠.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런 이미스 코인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스와 관련된 코인 플랫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스가 그 이미스 플랫폼을 얼마나 온보딩을 하냐에 따라서 게임사들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P2E 쪽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콘솔 쪽, 뭐 펄어비스, NC소프트, 네오지는 이거는 펄어비스가 크게 한 건을 해줘야 시장이 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작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그냥 기다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 카카오, 펄어비스 폭락이 좀 컸거든요. 네. NC 올해만 21%였고요. 카카오도 11%, 펄어비스도 27%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최근 실적이 부진했다. 그리고 올해 성장을 견인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라도 좀 빠져나오기보다는 좀 버텨야 될까요? 사실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NC소프트는 작년에 TL이죠. 스론의 리버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판매는 안 됐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트래킹을 안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네오이지의 그 검은 피해 거짓 이후로는 이제 마땅한 흥행작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 사실 저도 최근에 앵커님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파이널 판타지 16을 해본 결과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콘솔 쪽 진입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아성을 뚫을 수 있는 업체가 저를 아직까지 유일하게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작년에 탐방 다녀왔지만은 올해 6월 달에 원래는 신작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이번 4분기 실적 콩콜에서도 뭐 하반기 얘기했다가 뭐 내년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콘솔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모바일 게임 만드는 것처럼 비용이 작지가 않고 제작비가 저희 1,000억이 넘는 비용이 굉장히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억이 이상 드는데 이게 흥행을 못했다. 그럼 당연히 주가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은요 한 달 내에 흥행이 안 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게임주는 접근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위메이드는 그럼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위메이드는 이게 이미 나이트크루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거는 자연국 대표가 정말 IR을 잘합니다.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IR에 좀 강한 모멘텀의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매 분기마다 신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분기 때는 판타스틱 베이스볼을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마 3분기 때는 미르 시리즈를 중국 외자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모멘텀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나이트크루를 했다는 거는 이미 일정을 다 약속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사실 게임은 일정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굉장히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그게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둘씩 약속을 지켰다. 그렇다는 거는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게임주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주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오늘 보로노이 탐방을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애널리스트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네. 핵심적인 이야기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요즘에 폐암 치료제 얘기가 참 많죠. 이게
유황량의 레저틴이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뭐 이에서는 이제 타그리소 관련해서 폐암 치료조의 타깃 관련된 후보 물질을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특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오릭과 이제 관련된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었고 뭐 추후에 관련 기술들이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그리소도 굉장히 매출이 향후에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그런 대주주와 관련된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위주만 좀 본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 지금 워낙 이제 바이오 흐름들이 좋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가지고 있는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지금 가지고 있는 07이나 1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흐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최근에 사고를 연속해서 내려온 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이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